네, 안녕하세요. 안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복결핵 검사 대상자 중에서 결핵 환자와 접촉하지 않았을지라도 잠복결핵 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고위험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잠복결핵 검사는 워낙에 부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만 잠복결핵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자라고 미국 흉부학회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은 집단은 결핵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면 전파도 차단하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시키는 그런 장점이 크겠죠. 하지만 결핵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서는 잠복결핵 치료 자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큰 경우에서는 굳이 검사를 하지 말고 장점이 큰 경우에서만 검사를 하고 치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점이 큰 집단은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하신 분들, 그리고 본인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 세 가지 그룹이 되겠는데 이번 시간에는 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와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OECD 결핵 발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나 병역 판정 대상자, 다중이용시설 대상자도 현재 잠복결핵 검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은 잠복결핵이 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굳이 이 환자들은 결핵 환자 접촉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개인의 면역력 문제, 개인이 가진 기저질환 때문에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고위험군과 중등도 위험군을 이 집단을 다시 나누는데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에서는 잠복결핵 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결핵 발병 위험군이지만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할 경우에서는 잠복결핵 양성이면 치료를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복결핵에서 결핵으로 이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은 어떤 분들이냐? 에이즈 환자분들, 장기 이식으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TNF 기량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 2년 내에 감염이 증명되신 분들, 어떤 분들이냐? 피부 검사나 혈액 검사에서 원래 음성이었다가 양성인 게 확인된 그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흉부 사진에서 과거의 결핵 치료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결핵 발병 고위험군이겠죠. 이분들은 잠복결핵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 나온다면 머지않아 2년 이내에 결핵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 주의할 점은 제가 지난 시간에 접촉자분들 중에서 고위험군과 이때 결핵 환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위험군의 이 5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이고, 각각이 고위험군에 해당했을 때 처치하는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헷갈리지만 일단은 구분을 해서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핵 발병 고위험군에서 이 5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사실 새롭게 추가된 부분인데요. 과거에 결핵 치료력이 없는 상태에서 엑스레이에서 치유된 소견이 있다. 이럴 경우에서는 없는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결핵 발병 위험이 6배에서 19배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과거에 결핵 치료력이 없는 상태에서 치유된 소견이 보인다라고 했다고 하면 잠복결핵 양성이 나오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 칼슘이 침착된 결절이라든지 폐천부와 기저부의 흉막 비후 소견은 결핵 치유 소견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고 이러한 여러 가지 소견들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로우 차트를 보실 때 이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엑스레이에서 결핵 치유된 소견이 보이는데 이때 또 고위험군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잠복결핵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은 치료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위험군만 해당하는 분들은 그냥 잠복결핵 양성이면 치료를 해야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엑스레이에서 말하는 고위험군은 접촉자 고위험군과 똑같죠. 에이즈 환자분들, 면역 억제제 복용 환자분들, TNF 알파 기량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헷갈리실 텐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주의할 거는 접촉자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방금 말씀드린 비접촉자 발병 고위험군, 그리고 엑스레이 과거 결핵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 고위험군이 모두 다르니까 이 부분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각각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핵 발병 중등도 위험군인데요. 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잠복결핵 검사가 양성이면 치료를 고려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규폐증이 있다거나 스테로이드 투여하시는 분들, 추석 중인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당뇨병 환자분들, 두경부암이나 혈액암이 있으신 분들, 위절제술이나 혹은 공회장 우회수를 받으신 분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잠복결핵 검사를 하고 양성이면 치료를 고려한다. 즉 검사를 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만 WHO에서는 당뇨병 환자는 굳이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무작위로 검사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결핵지침에서는 당뇨병 환자도 잠복결핵 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결핵 접촉을 하지 않은 비접촉자 분들 중에서는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에서는 잠복결핵 양성이면 치료를 해야 한다. 머스트에 해당을 하고요.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할 경우에서는 일단 검사를 해서 양성이면 치료를 고려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고위험군 환자분들 중에서 엑스레이에서 과거에 결핵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치유된 병변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때 또 고위험군이 들어가죠. 고위험군 두 가지 모두 충족을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잠복결핵 치료를 할 것을 고려를 하고 있고, 중등도 그냥 엑스레이에서 그 고위험군에 해당을 하고 또 말씀드린 이 엑스레이에서 고위험군이 아니신 분들은 잠복결핵 양성이면 그냥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헷갈리시니까 제가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TNF-알파 기량제 사용 예정자고 결핵 환자와 접촉력도 없고 과거에 치료한 경험도 없습니다. 잠복결핵 검사 이력도 없고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 정상 소견이었어요. 이 환자는 잠복결핵 검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잠복결핵 검사가 양성이라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자, 고민을 해보시고 정답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환자는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잠복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잠복결핵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면 치료를 해야 합니다. 머스트겠죠. 자, 이 부분을 조금 꼬아볼게요. TNF 기량제 복용 예정자이고 이번에는 엑스레이에서 과거에 결핵 치료된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결핵 치료력은 없어요. 치유된 소견만 있다는 거죠. 이 환자는 결핵 검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치료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이 환자는 당연히 엑스레이에서 치유된 소견이 있는 것만으로도 잠복결핵 발병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머스트 잠복결핵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잠복결핵 치료는 고위험군에 또 고위험군에 해당을 합니다. 엑스레이 치유된 소견도 있으면서 TNF 기량제 복용자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을 할 경우에서는 결과와 무관하게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 비접촉자에 대해 알아봤는데 조금 헷갈리고 복잡할 텐데 어려우시면 제 그 댓글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 잠복결핵 검사를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